잠깐, 지금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문 중에 단 하나라도 맞아. 하신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요즘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시나요? 두 번째, 예전엔 하루만 쉬면 금세 회복됐는데 이제는 며칠씩 피곤이 가시지 않으시죠?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 하는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네 번째, 장 보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한참을 쉬어야 하시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피곤한데 하면서 거절한 적 있으시죠? 어떠세요? 한 개라도 해당되시나요? 사실 저는 여러분이 최소한 3개 이상은 예라고 답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 6개월 동안 60대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무려 87%가 이런 증상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중에서 70% 이상이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느끼시는 그 피로감, 그 체력 저하, 절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58세 김 대표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정말 이상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등산도 다니고 테니스도 치고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확 무너진 느낌이에요. 병원 가서 검사해봐도 다 정상이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지 제가 꾀병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분 6개월 후에 다시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주말엔 다시 등산도 다니신대요. 뭘 하신 걸까요?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를 드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내 체력이 이렇게 떨어진 거야?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충격적인 통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한국건강관리협회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의 체력은 매년 평균 2에서 3%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감소 속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0대에도 40대 체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50대에 벌써 70대 체력으로 떨어집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유전자? 아닙니다. 돈?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의사들도 잘 설명해 주지 않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력 저하의 진짜 원인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잃어가고 있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대부터 시작되어 50대에 급격히 가속되는 이 현상,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두 번째는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는 진짜 이유. 단순히 살이 쪄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엔진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억울한 것. 나는 충분히 쉬는데 왜 회복이 안 되지? 이것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체력 회복 1일 체크리스트를 무료로 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체력을 갉아먹는 첫 번째 도둑, 근육 감소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대응해도 3개월 안에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잃어가고 있는 그것, 바로 근육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일어나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5번만 해보세요. 진짜로요.
영상 멈추고 해보세요. 어떠세요? 예전 같지 않죠? 세 번째쯤부터 허벅지가 떨리시나요? 이게 바로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사르코는 근육, 페니아는 감소를 의미해요. 즉,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30대부터는 매년 약 1%씩, 40대 중반을 넘으면 1.5%씩, 50대가 되면 매년 2%씩, 그리고 70대가 되면 무려 매년 3%씩 근육이 녹아내립니다. 계산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50세이고 아무 운동도 하지 않는다면 60세가 될 때까지 전체 근육의 20%를 잃게 됩니다. 20%면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팔 하나 분량의 근육이 10년 동안 통째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제가 최근에 만난 62세 김영수 씨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현역 때는 골프도 치고 등산도 다니고 주말엔 테니스도 쳤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TV 보고 신문 읽고 낮잠 자고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체중은 오히려 5kg 늘었는데 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쌀 한 포대 20kg 들고 계단도 올라갔는데 이제는 10kg짜리 쌀도 들기 버거워요. 손자 안아주는 것도 5분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목욕탕에서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팔뚝은 홀쭉해졌는데 배만 나왔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늙었구나. 김영수 씨처럼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나는 현상, 의학적으로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체중계 숫자는 같거나 오히려 늘었는데 실제로는 근육이 빠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운 거죠. 이게 왜 위험할까요? 제가 단계별로 설명드릴까? 1단계 피로감 증가. 근육이 10% 줄어들면 일상적인 피로감이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죠. 2단계 활동 제한. 20% 줄어들면 계단 오르기, 장보기 같은 일상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고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게 되죠. 3단계 신체 기능 저하. 30% 줄어들면 의자에서 일어나기, 욕조에서 나오기 같은 기본 동작도 어려워집니다. 2단계가 되면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4단계 일상생활 불가. 40% 이상 줄어들면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무서우시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게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더 근육이 줄고 더 살이 찌고 이 악순환의 골이 한번 시작되면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근육량이 하위 20%인 그룹은 상위 20% 그룹보다 사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력, 호르몬 분비, 혈당 조절, 뼈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2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평균 나이 87세 노인들에게 8주간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근육량이 평균 10% 증가했다는 겁니다. 87세에도 근육이 자란다니 희망적이지 않나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70대의 근육량이 운동하지 않는 40대보다 많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육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헬스장 다녀야 하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운동 필요 없어요. 집에서 맨몸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은 우리 몸의 저축 통장과 같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저축해두면 나이 들어서도 풍족하게 쓸 수 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저축을 시작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원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오래 참아보세요. 시작. 10초, 20초, 30초. 어떠세요? 30초도 못 참으셨나요? 예전엔 1분도 거뜬했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폐가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계단 2층만 올라도 숨이 차요. 버스 타려고 조금만 뛰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말 많이 하면 숨이 차요. 이런 증상 단순히 살이 쪘거나 운동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과 폐가 예전 같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최대 심박수 계산법 아시나요? 220 마이너스 나이입니다. 20살이면 최대 심박수가 260살이면 162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심장의 최대 출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신차가 중고차가 되면서 최고 속도가 떨어지는 것처럼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심장의 변화 마이너스 펌프가 약해진다. 20대의 심장은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강력한 펌프입니다. 한 번 수축할 때 70ml의 피를 뿜어내고 필요하면 분당 200번까지 뛸 수 있어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한 번에 50ml 밖에 못 뿜고 최대 160번까지만 뜁니다. 계산해 볼까요? 20대는 최대 분당 14리터의 피를 순환시킬 수 있는데 60대는 8리터 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전엔 계단 한 번에 올라갔던 3층을 이제는 2층에서 한 번 쉬어야 하는 겁니다. 폐의 변화, 풍선이 딱딱해진다. 폐를 풍선에 비유해 볼게요. 새 풍선은 쉽게 불 수 있죠? 그런데 오래된 풍선은 딱딱해져서 불기 힘들어요. 우리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의 폐활량이 4,500ml라면 70대는 3,000ml 정도. 1.5리터 페트병 하나 분량의 공기를 덜 마시는 거예요. 게다가 폐포공기 주머니의 탄력이 떨어져서 산소 교환 효율도 30% 이상 감소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숙 씨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작년 추석 때 일이었어요. 딸네 집이 아파트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더라고요. 에이, 4층쯤이야 하고 올라갔는데 2층에서 벌써 다리가 떨리고 3층에서는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4층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10분을 쉬어야 했어요. 딸이 문 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고작 4층 올라온 게 마라톤 뛴 것처럼 힘들다니.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연쇄 효과입니다. 심폐기능 저하의 도미노 효과. 1단계 숨차니까 엘리베이터 타자 활동량 감소. 2단계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곤해 사회활동 감소. 3단계 집에만 있는 게 편해 우울감 증가. 4단계 움직이기 싫어 심폐기능 더 악화. 이 악순환 정말 무섭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보다 심장병 위험이 64% 높고 수명이 평균 7년 짧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가 위험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신체 활동량이 평균 47% 감소한다고 합니다. 출퇴근도 안 하고 회식도 없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평균 나이 72세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걷기 운동을 시켰습니다. 하루 30분, 주 5일. 결과는 심폐지구력이 평균 23% 향상됐고 안정 시 심박수는 분당 8회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참가자 중 한 75세 할아버지는 처음엔 500m도 못 걸었는데 이제는 EKM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영을 꾸준히 하는 70대의 심폐 기능이 운동 안 하는 40대와 비슷하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여러분, 심장과 폐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쉬지 않고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파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해주면 80세가 되어도 60세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운동해봤자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심장과 폐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바로 회복력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밤새워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왜 며칠을 쉬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20대부터 30대 때는 금요일 밤에 놀고 토요일 낮에 자고 일어나면 완전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말 내내 쉬어도 월요일이 힘들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같은 회복과 재생에 중요한 호르몬들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은 20대를 정점으로 10년마다 14%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줄어들면 근육 회복, 피로 해소, 상처 치유 모든 게 느려집니다. 둘째,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20대는 전체 수면의 20%가 깊은 수면인데 60대가 되면 5% 정도로 줄어듭니다. 깊은 수면 때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이 시간이 줄어드니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은 거죠. 제가 아는 72세 이 할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7시간을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아. 한밤중에 2-3번은 깨고 새벽 4시면 잠이 확 깨버려. 그러니 낮에 자꾸 졸리고 피곤하지. 셋째,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운동 후 근육통이 1-2일이면 사라졌는데 이제는 3-4일씩 가죠? 세포가 스스로를 고치는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나약해졌지?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 회복력 저하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체력이 떨어지는 3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근육 감소, 심폐기능 저하, 회복력 저하. 그럼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거창한 계획 필요 없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제안 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20-30분 가벼운 걷기. 에이, 걷기가 무슨 운동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걷기를 얕보면 안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을 3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3에서 7년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해도 됩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후 10분. 이렇게요. 제가 아는 75세 최 할머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3개월 후에는 40분을 걷더니 걸으시고 무엇보다 하루가 개운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일정한 수면 리듬 지키기. 수면은 우리 몸의 충전 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지 마시고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 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세 번째, 단백질과 균형 잡힌 식사.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신경 써야 해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드세요.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뭐든 좋습니다. 여기에 색깔 있는 채소들을 더하세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색깔이 다양할수록 영양소도 다양합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 제가 이 방법들을 6개월 실천한 67세 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하루 10분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늘려가니까 지금은 30분을 걸어도 안 힘들어요. 잠도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걸 지키니까 훨씬 개운하고요. 매 끼니 단백질 챙겨 먹으니까 힘도 생기고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체력을 지켜줍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 3가지. 근육 감소. 30대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운동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 저하 마이너스 심장과 폐의 기능이 떨어지지만 유산소 운동으로 개선 가능합니다. 회복력 저하 호르몬 변화와 수면의 질 저하지만 생활 습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70세에도 마라톤을 완주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50대에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그 차이는 타고난 체력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잘 자고, 조금 더 잘 드시면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보답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체력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기구 없이 10분이면 충분한 운동들이니 꼭 보러 오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